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의 유효기간이 끝날까봐, 그 반사 이익이 사라질까봐, 그리고 이 정권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물가 오르고 부동산, 부자 동네 부동산 폭등하고요. 청년 일자리 줄고 국제 질서에서 외면당하고 동맹국가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다 느슨해지고 있고 관세 폭탄에 기업들 휘청거리고 있고 국민 안전 위협받고 있고요. 특검으로 정치 보복하고 검찰 해체하고 사법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내란 선동의 안개가 걷히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란이 무죄였다는 판결이 나올까 봐요. 그래서 이 정권의 정당성이 위협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를 괴롭히는 겁니다. 술집에 갔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신공격하면서 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많은 법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은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아까 누군가 어떤 의원님 질의에 법관들 얼굴 화면에 띄운 모습들 보셨죠? 그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님, 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낸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심의한 감사위원회가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6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오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기현 판사가 내란은 무죄라는 판결을 할까봐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아까 세 분의 법원장께서 모두 동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걸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부 새로 구성하자 사법부 목줄을 완전히 틀어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몇몇 전담재판부 사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 사건의 전담 처리를 위한 상설재판부지 특정 사건을 띄워가지고 재판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는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사례를 갖고 와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오늘 국감이 진행되는 중에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사법해체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4명씩 3년에 걸쳐서 추가 임명해서 26명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제명세상 끝날 때까지 매년 추가하는 민주당의 이 구상, 이게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법원장님들 그 내용 다,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전에 대법관 증원은 법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고등법원장님, 이거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구상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시겠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사법부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 이렇게 민주주의가 급격히 퇴행한 그런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사법부 장악입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사심제를 당론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사법개혁안이랑 또 별개래요. 그냥 별도로 이거는 당론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답니다. 이건 뭐고 저건 뭡니까?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도입하자는 사심제. 이게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누구나 불복해서 무죄를 꿈꾸는 세상 되는 겁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재판에서 무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업무 폭주해가지고 헌법상의 국민 권리를 구제하는 그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게 될 겁니다. 세 분 법원장님 여기에 대한 입장 좀 밝혀주십시오. 예,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이게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사심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대로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심제가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권리 구제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생기고 또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 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이미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헌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에 대한 문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헌법적인 논의라든가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헌법이 사법부와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헌법소원 제도가 이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